됩니다. 아니면 졸리시면 그냥 레몬을 쳐 드세요. 개가 타서 깹니다. 쌤이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아침 일어나서 아메리카노에다가 레몬즙을 넣어서 먹거든요. 먹으면 기분이 족같아서 깹니다. 으악 가면서 깨요. 자, 일단 오늘 다행히 적분 계산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잠깐 복습을 합시다. 부정적분은 결국 결론이 뭐였냐면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 그리고 이제 쌤이 이제 역사 소개하면서 막 얘기했었죠. 미분과 적분은 무슨 관계가 밝혀지게 됐었다. 네, 역연상 관계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라 이제 서로 반대되는 연산이 들어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공식이 있었죠. x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은 하나 키우고 역수라는 이름하에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로서는 더하기나 빼기는 따로 써도 괜찮다고 했죠. 오케이.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반드시 전개 내지 약분을 해야 한다 했죠. 그 이유가 저 인테그랄이라는 게 어느 영단어에서 왔다 했죠. 썸에서 왔다고 했고 이게 더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결국 우리 수원에서 시그마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시그마랑 연관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유형을 많이 봤죠? 거의 10개 가까이 푼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엄청 풀어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수업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적분은요. 일단 정적분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보면은 자, 이 정적분이라는 걸 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체크를 꼭 해주세요. fx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정적분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정적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연속이 아니면 못해요. 연속일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인 걸 만족을 시켰을 때 fx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x에 대해서 자, 요것도 이제 식으로 얘기했었죠. fx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x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가 나온다는 거다잉. 이거에 대해서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를 fa에서 fx에 a에서 b까지 뭐라고 하겠대요? 정적분이라고 하겠대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fx를 부정적분해가지고 대문자 fx를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구간이었던 a를 넣고 b를 넣어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b를 먼저 넣고 a를 넣어서 빼주면 이거를 fx에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자 이렇게 체크가 된다는 거. 부정적분에서는 여기 a, b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정적분은 저렇게 a, b가 적힌다는 거. 자, 그래서 이때 이름도 있어요. 얘가 아래 끝이고요. 얘가 위 끝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정적분 계산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계산에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때 기호로 이제 요거를 기호로 또 이렇게
대괄호 열고 대문자 fx 쓰고 a부터 b까지를 이제 여기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된 걸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은 a부터 b까지 fx dx는 자 이렇게 쓰면 돼. 얘를 부정적분한 거를 적어요. 그리고 대괄호를 쓰고요. 얘를 다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b는 거, 그 다음에 a는 거 빼면 돼요. 정이니까 외워요. 증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쌤이 한 3년 정도를 증명을 해봤거든요.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증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하려면 한 30분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문제 쓰이는 것도 까먹으면 영향가가 없더라고요. 쓰이면 언제냐면 논술 시험에서 써요. 논술. 수리 논술 볼 때 쓰입니다. 이게 많이 쓰여요. 수리 논술 볼 때. 본인이 수리 논술을 보겠다. 내년에 나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 저는 지금 당장 궁금합니다. 일단 네이버를 한번 검색하고 오세요. 그건 네이버나 챗GPT가 친절하게 또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거 봐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가능하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쓸데가 있으면 뭐 내가 알아서 알려줄 텐데 쓸데가 없어. 진짜 없어. 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쌤식으로 정적분을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쌤식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쌤식대로 쌤이 만든 게 하나 있었죠.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네, 그렇죠. 자꾸 끝까지. 야, 뭐 스타카토야? 야, 뭐 스무고개냐? 하나씩 던져줘. 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왜 목소리도 데시벨이 쭉 내리막이냐? 자, 그래서 정적분도 자, 이따 쌤이 설명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따로 적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정적분은 봐봐, fx를 쌤이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리고 여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게끔 구간 a, b를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나 아무것도 설명 안 했는데 벌써 놀라면 어떡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구해라. 이 말은 뭐냐면 a에서 b까지에 속하는 수많은 y값들이 있겠지. 자, 다시 a에서 b까지에 속하는 수많은 점들이 있겠죠. 이 점들의 y좌표를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괜찮아? 뭔 말이냐면은 이 점이 1,5일 때 이 세로선 길이를 우리는 5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결국 이 5가 y좌표를 뜻하는 거죠.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호를 가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길이를 얘기하면 항상 부호가 뭐예요? 양수잖아요. 네, 근데 부호를 가진 선이라는 건 뭐냐면 풀만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부호를 살려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 계산하라는 건 뭐냐면 A부터 B까지에 속하는 수많은 Y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요거보다 무진장 많이 촘촘하게 그려지겠죠. 그 Y값들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더하는 행위예요. 다시 자 여기 인테그랄이 무슨 뜻이라 했죠? 인테그랄이 영어로 썸, 더한다 뜻이었죠. 그럼 뭐냐면 A부터 B까지 fx를 쫙 더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A부터 B까지 넣어가지고 싹 더하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걸 수학 원으로 얘기하면은 수학 원으로 얘기하면은 시그마 K는 A부터 이거 쓰지 마. 쓸 필요 없어요. A부터 B까지 FK 요거 하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A부터 B까지 다 대입해서 더하는 소리지. 근데 얘네 둘을 야 그럼 이 기호가 있는데 굳이 그럼 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얘도 더하는 게 오고 얘도 더하는 게 오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A부터 B까지 더하는 거고 A부터 B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 둘은 엄연히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요. 만약에 여기를 자 1부터 3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수학 원대는 뭐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더하죠. 그럼 우리가 대입하는 그 1, 2, 3을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x값이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다가는 x값이 정의역이 범위가 그 숫자에서 어떤 수만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즉 우리가 수학 1에서는 시그마를 다룰 때는 자연수만 오로지 다룰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1부터 3까지였으면은 1, 2, 3 딱 요 세 개만 나오는 거야. 시그마는. 근데 인테그랄은 뭐냐면 1부터 3까지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예요. 모든 x의 y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인테그랄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차이만 느끼라는 거야. 정의역이 실수예요. 시그마는 뭐냐면요.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를 다 대입하는 행위고요. 얘는 자연수만 대입하는 행위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똑같은 역할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대입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확통 배운 친구들은 조금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우리 확통할 때는 이제 이산항률 변수하고 연속항률 변수라는 게 있었지? 얘기해서 안 할 거야? 느끼는 게 없나 봐, 저 개새끼들 저거. 그래서 정적분은 뭐냐면 실수 범위의 y 값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암기할 때는 요것만 암기하세요. 정적분은 실수 범위의 y 값들의 합입니다. 근데 너네가 기억할 거는 단순하게 외우는 게 가장 좋잖아. 정적분은 y 값들의 합. 정적분은 y 값들의 합입니다. 도함수는 접선의 길이를 y 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정적분은 y 값들을 따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y 값들을 더하는 거니까 y 값은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두 호를 가진 선들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선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직사각형이거든요. 이건 미적분에서 하니까 예, 수학 2에서는 그냥 선이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함수 이렇게 그릴게요. 1부터 3까지가 있어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요걸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자 넓이를 알려줄게요. 얘 넓이가 5고요. 넓이를 알려줄게요. 얘 넓이는 3이에요. 자, 그럼 이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5라는 의미를 정적분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수많은 y값들을 다 더한 게 5라는 소리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의미로서 넓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값들이 부호가 다 어때요? 음수죠. 그럼 쌤이 넓이를 얘기할 때는 넓이를 줬다는 건 넓이는 무조건 양수로만 대화를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걸 그냥 3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넓이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3까지 정적분한 값은 뭘까요?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얘네들은 부호가 싹 다 똑같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정적분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럼 1부터 3까지 정적분 계산하라는 것은 결국 5랑
3을 빼면 되는 거겠죠. 여기는 전부 다 양수니까 y값들이 5로 똑같이 나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수들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부터 3까지 정적분 계산하면은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정적분의 의미예요. 다시 정적분은 y값들을 다 더하는 건데 수많은 y값들을 더하다 보면은 면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정적분을 이제 활용한다는 의미로서 어떻게 다가가냐면 넓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정적분은. 거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뭐였어요? 적분에서의 목표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은 되게 단계가 많았잖아요. 미분계수도 배워, 접선의 길이도 배워, 접선의 방정식도 배워, 증가감소도 배워, 극대극소도 배워, 비로소 목표인 그래프를 그리죠. 적분은 짧아요. 부정적분 배워요, 정적분 배워요, 바로 넓이 계산하게 될 겁니다. 단계가 좀 짧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이 계산되는 과정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수학2에선 설명이 안 됩니다. 수학2를 억지로 끌고 와서 설명하려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굳이 시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결과를 암기하는 걸로 다가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설명해주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한번 연습해보면요. 1부터 3까지 4x 세제곱이라는 친구의 y값들을 다 더하래요. 자,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4x 세제곱 이제 우리 그릴 수 있죠. 0을 기준으로 0이 무슨 근이지? 이 그래프는? 3중근이죠. 0, 0, 0 이렇게 3번 중복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3차함수가 그려지거든요. 네, 그러면 1부터 3까지니까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1부터 3까지 연속인 거 확인됐죠? 그럼 1부터 3까지에 속하는 모든 y값들을 더한다. 즉 넓이를 구한다 라고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방법이 요거를 일단 적분을 합니다. 부정적분을. 그러면 얘 적분하면 뭐죠? x 4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분 쓰면 원래 못 써요. 더하기 뒤에 c를 쓰죠. 근데 여기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는 게 굳이 안 써도 돼서예요.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써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c라고 딱 써볼게요. 그럼 이제 대괄호 치고 여기다 1, 3 다시 적으면 되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3 대입하고 1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3 대입하고 1 대입하는 동안 이 c가 바뀌나요? 그대로죠. c죠 그냥. 그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c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수학에서는 쓸 필요 없으면 안 써버립니다. 그래서 정적분 계산할 때 c를 안 써요. 그래서 3 넣고 1 넣고 81 빼기 1에서 80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부터 3까지 다음 2차 함수를 적분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일단 부정적분을 합니다. 그럼 3x 제곱을 부정적분하면 x 세제곱이죠. 얘는 x 제곱이고 상수는 그냥 x 붙이면 된다 했죠. 그리고 대괄호 치고 2에서 3 딱 씁니다. 그리고 순서 있어요. 3 넣고 2 넣어야 돼요. 아래 거 먼저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린 단수 남기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3 넣고 2 넣고 3 넣으면은 27, 9, 마삼 써있고 2 넣으면 8, 4, 마이 써있고 그래서 그거를 빼주게 된다면 2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첫 번째 거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부정적분으로 잠깐 돌아갑시다. 여기다가 필기해 주시면 좋아요. 부정적분에서는 fx dx랑 fy dy랑 같은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왜? 좌변은 5에 대한 식이 나와요. 어떤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문자가 나오죠. 얘는요 y에 대한 게 나오죠. 애초에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달라요. 함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정적분 같은 경우는요 예시 든 거 보면 알겠지만 결과가 함수가 나와 상수가 나와. 상수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함수로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지금 신경 쓸 거 전혀 아니고요.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얘 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나, T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나, Y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나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유 간단합니다. 얘를 정적분하면은 대문자 쓰고 fx 쓰고 a, b 써가지고 b 놓고 a 놓고 하죠. 얘도 어때요? 부정적분하고 대문자 쓰고 대괄호 쓰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죠. 그럼 결국 이것도 b 놓고 a는 뭐야? fb 빼기 fa고. 근데 fb 빼기 fa죠. 어때요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같은 상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정적분은 결과가 결국 상수기 때문에 결과가 결국 상수여서 문자가 달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이건 안 되죠. 이렇게 쓰시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어떤 문자에 대한 적분을 해야 돼요? y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이건 x에 대한 식이죠. 그럼 이 입장에서 fx가 함수예요, 상수예요? 얘는 상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적분을 하게 된다면 대괄호 깔고 여기 상수기 때문에 우리 상수였으면 그냥 붙이면 된다 했죠, y. 그래서 fx,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해서 b 넣고 a 넣을 때도 y에다가만 넣어가지고 fxb 빼기 fx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겁니다, 엄연히.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방금 정적분 얘기했으니까 또 한번 단계 하나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아래 끝이라고 이름 얘기했죠. 얘가 윗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래 끝과 윗끝이 어때요? 같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온대요? 0이 나오는데요. 안 어려워요. 정적분 계산해보면 됩니다. 대괄호 깔고 fx 깔고 a부터 a까지잖아요. 그럼 a 넣고 빼면 되니까 똑같은 상수를 빼는 거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래와 위가 같으면 0 나온다, 무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풀면요. 대문자 fx 하고요. a부터 b까지고 b 넣고 a 넣고 빼겠죠. 얘는요. a 넣고 b 넣는 거니까 fa 빼기 fb 이렇게 적히겠지. 이거 괜찮지? 바로 해도? 그럼 얘네들이 부호만 다르죠,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게 해주고 싶으면 앞에 얘한테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있는 거고요. 결론을 내리면 A부터,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A부터 B까지가 있어요.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B부터 A로 바꾸고 싶어, 너네가. 바꾸고 싶어, 자리를. 그러니까 앞에 뭘 붙이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자리 바꿔도 돼,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같으면 0이고요.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붙여요. 이게 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정적분 계산도 마찬가지로 결국 시그마랑 똑같죠. 말하는 게. 범위만 다른 거지. 인테그랄은 실수범위. 시그마는 자연수범위라고 했잖아.
근데 결국 정적분도 더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성질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자유롭고 곱하기 나누기는 반드시 전개 내지 약분해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자, 그리고 정적분 성질.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거 잠깐 연습하고 갈게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을 때 얘를 fb 빼기 fa라고 썼던 거를 방금까지 배웠잖아. 자, 우리 방향이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연습했죠. 자, 쌤이랑 지금부터 연습할 거는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 연습할 겁니다. 즉, 이 소리예요. 자, 대문자 f2 빼기 대문자 f1은요. 어이! 이게 대문자 f2 빼기 대문자 f1은 인테그랄 fx로 표현하면 몇부터 몇인 거예요? 1부터 2까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쌤만 이해가는? 자, 그러면 f3 빼기 f4라고 했으면 얘를 인테그랄로 바꾸면 볼까요? 몇부터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4부터 3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쌤, 아래가 더 작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랫게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0은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똑같은 수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1 써도 되고요, 100 써도 되고요, 1000 써도 되겠죠. 어떤 숫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대만 안 쓰시면 돼요. 잠깐 봐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빨간색 쪽으로 돼 있는데, 자, A부터 C까지랑 C부터 B까지를 더 해볼게요, 한번. 그럼 얘는 대문자 fx 그리고 A부터 C까지니까 fc 빼기 fa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건 f b 빼기 fc까지가 되겠죠. 자, 이 둘을 더하면요, fc 날아간다는 거 확인됩니까? 그럼 결과가 fb 빼기 fa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인테그럴로 바꾸면 몇부터 몇이에요? a부터 b까지 소문자 fx dx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거든요. 자, 얘도 우리는 쉽게 볼 겁니다. 이제 자, 이해는 됐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럼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대각선 연결하면은 a부터 b까지 얘네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같으면 없어지면서 여기 양끝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총 3개 정리했어요.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몇이다? 0이다.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꾸고 싶으면은 앞에 뭘 써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리고 A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 해서 대각선 같은 게 확인되면은 몇부터 몇으로 쓰면 된다? A부터 C까지 쓰면 되는 겁니다. 뭐 한 예로 이러한 연산이 있습니다. 1부터 2까지 더하기 2부터 1까지래요. 대각선 같은 거 확인됐죠. 그럼 몇부터 몇이 되겠어요? 1부터 1이니까 이게 0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설명할 건 없습니다. 연산 연습해야죠. 잠깐만, 이 내용이었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연습해야 되니까. 자, 정적분값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뭐 기초적인 거니까 연산하면 됩니다. 자, 3개 곱하기 돼 있죠. 자, 곱하기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만든다 했죠. 무조건 전개하거나 약분하라고 했죠. 자, 그럼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당연히 전개할 때 이거부터 하는 게 좋지. 합차니까. 자,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자, 여기까지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적분할 때는요, 대괄호 먼저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있는 거를 부정적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키우고 역수해주니까 4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1부터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 계산이 복잡해요. 분수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수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자, 우리가 3 넣고 1 넣고 빼죠. 그러면은 이걸 구분 짓기 위해서 괄호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 괄호를 쓰고 처음에 3 넣은 거를 쭉 씁니다. 즉 4분의 81 빼기 2분의 9라고 쓰고 괄호 닫습니다. 이게 3 넣었을 때란 뜻이에요. 그리고 빼기 괄호 또 열고요. 1 넣습니다. 저 새끼 저거 진짜 1 넣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빼기 2분의 1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너무 착하게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빼지 마시고요. 요령을 피우세요. 분모 같죠. 그럼 얘네 둘이 빼세요. 4분의 81 빼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약분돼서 20이 나와요. 모든 문제가 이러진 않아요. 끝까지 분수만 다루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면은 재빨리 풀어줘야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고 플러스 2분의 1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까지 나와서 16. 이러면 계산이 간단하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계산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분모를 통분할 수 있는 게 보이면은 그때 재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어떤 연산이 들어있는 식이죠? 세제곱이면 오메야, 세제곱이면 곱하기야. 3번 곱하는 거잖니. 곱하기가 들어있는 거니까 전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완전 제곱꼴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미분 때 했던 거 이용해서 저 새끼의 부정적분을 한번 꺼내 봅시다. 자, 우리 미분에서 요거 배웠었거든요. ax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거를 미분을 하면 이게 우리 그 겉미분 합성함수 미분이라 해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알아야지. 이거 중간고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겉에 있는 거는 x n제곱 미분하듯이 n 그대로 쓰고 하나 줄였죠. 그쵸? 그리고 곱하기 뭐예요? 속에 있는 걸 곱했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가는 게 뭐인 거야? 적분이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 우변에 있는 걸 적분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적분이 되는지 보여줄게. 자, 우리가 xn제곱이라고 말했어. xn제곱을 적분해봐 라고 하면 하나 키우고 역수하죠. 그럼 보시면 자, 여기 n-1제곱 돼 있죠? 하나 키워요. n제곱이죠. 맞췄죠? 역수해요. 날라가죠. 그쵸? 얘는 미분할 때 속에 있는 뭐를 곱해줬죠? a를 곱해줬죠. 속을 미분한.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속에 들어있는 요 a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미분은 속에 있는 걸 곱해줬죠.
적분은 속에 있는 걸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얘기하면요. 인테그랄 ax 더하기 b의 n제곱. 자,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돼 있는 걸 적분하게 되면은 미분한 것처럼 똑같이 적분도 해주시면 돼요. 하나 키우고 역수 그대로 적어줍니다. xn제곱 적분하듯이.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게 ax 플러스 b고 요거 미분하면 a죠. 그거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a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단 1차 함수만 가능합니다. 단 1차 함수일 때만 가능해요. 1차 함수 외에는 쓸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봐볼까요? 우리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걸 미분을 하면요. 겉에 있는 x제곱 미분하듯이 미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걸 미분하면 2x죠.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요. 4x x제곱 더하기 1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반대로 가는 게 적분이라 했잖아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전개하면은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이 되거든요. 4x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적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죠, 지금. 근데 이 적분하면 어때요?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c가 나와버리죠. 여기는 어때?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이지. 그대로 안 나오죠. 또한 지금 뭔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세제곱이었다고 치자. 아니다, 야, 이 측면에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세제곱이었다 치자. 3 내려오고 제곱되고 이렇게 속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처럼 아까 여기서 이 공식을 쓸 수 있냐는 거야. 하나 키우고 역수하고 x의 개수를 a분의 1로서 곱해주면은 똑같이 나오겠냐는 거야. 뭐야? 잠깐만. 그럼 이것이 보면은 하나 키우고 역수를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 키우고 역수를 할 거야? 얘는 어떻게 해? 그죠? 결론 그냥 1차 함수에서만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 함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봅시다 그러면. 세제곱이니까 자 해볼게요. 하나 키우고 역수하면 대괄호 깔고요. 4분의 1 x 플러스 1의 4제곱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자 1차니까 x 앞에 계수 1이죠? 그거 역수 곱해봤자 1이죠? 의미 없죠? 그래서 그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1부터 나와야 돼? 0부터 나와야 돼요? 0부터 넣어야겠죠? 네, 0 넣고 즉 0 넣으면 4분의 1 그리고 빼기 1 넣으면 2의 4제곱이니까 4분의 16이라고 해줍시다. 약분하지 말고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약분 해봤자요 다시 통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분하지 마세요. 약분하지 마세요. 네, 확통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쌤이 통계 같은 거 할 때 절대로 약분하지 말라고 하죠. 분모 맞추라고 하죠.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3번 갑니다.
아주 쌍으로 지랄. 쌍으로 씨. 왜 이렇게 졸려? 응? 저안 졸았네. 왜 나와? 피곤해서. 알았어. 나누게 돼 있죠? 둘이 뭐 합니까? 약분하죠? t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3부터 5까지 자, t 플러스 1 dt. 자, 참고 얘들아 다항식이면 무조건 걸어쳐라. 자, 그럼 합니다. 그럼 2분의 1t 제곱 더하기 t 부정적분 해주고 3부터 5까지 적어주고요. 자, 이번엔 다항식이니까 괄호를 쓰겠습니다. 2분의 25 더하기 5 빼기 2분의 9 더하기 3.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꾸 우연인데 2분의 25 2분의 9 맞춰졌지? 그럼 둘이 먼저 빼면 더 낫겠죠? 그럼 2분의 16이니까 8이 되고요. 5 빼기 3이니까 2 되겠죠.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자꾸 이렇게 우연치 않게 자꾸 계산이 잘 되고 있네요. 문제집 만든 사람이 의도했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됐고요. 요 얘기 잠깐 할까? 네, 잠깐 1다시 그냥 참고하면 하나 전달할까 좀 알려줄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야. 계산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정적분을 셈식으로 어떻게 정해내릴 수 있다 했죠? 기억나나요? 뭐의 합? 네, y값들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특별하게 지금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0부터 k니까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1차 함수에서 근이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0부터 k까지의 y값들을 다 더하는 행위라고 했잖아. 그 결과가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k가 예를 든 거야 2분의 1이었다고 치자.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의 y값들을 다 더하면 쌤이 지금 파란색 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럼 저거를 구할 때 적분이 아니라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적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면적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되면은 굳이 적분 공식을 안 쓰고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얘는 양수인 애들이야 음수인 애들이야? 음수인 애들이니까 2라는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럼 k는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k는 오른쪽 쪽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k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형은 사다리꼴이 됐지만 결국 여기 다 음수잖아 y값들이. 그러니까 양수가 나올 수가 없겠지. 애초에 2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k가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치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자, 여기 0이죠. 얘 넓이 구해보세요. 몇입니까? 얘 넓이? 4분의 1이죠. 그럼 얘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근데 얘 정적분 값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죠. 음수니까요. 자, 그러면 0부터 k까지의 모든 y값들을 다 더했을 때 2라는 거는 요거랑 더한 게 2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2 나오려면 요 파란색 이 부분이 몇이어야겠어? 4분의 9여야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9라는 걸 통해서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로서 다가갈 수 있어. 민준아, 알겠어? 알겠냐고? 뭘 알아 이 새끼야. 저 졸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사실 이거 그림 그리는 동안 저거 적분 계산하고 풀면 금방 나옵니다. 자, 보자. 자,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분수 계산이 많습니다. 분수 계산이 많기에 계산 실수의 여력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계산 똑바로 해야죠. 별아. 급하게 풀면 안 됩니다. 급하게 풀면요 100% 다 틀려요. 거의 분수 계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꼼꼼히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계산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계산을 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덜 하면 계산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정적분 같은 문제를 풀 때는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범위부터 보세요. 2부터 3이죠. 2부터 3이죠.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왜 안 했지? 중요한 거였는데. 같이 묶여있는 거 있을 때 있지. A부터 B까지 해서 이렇게 묶여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때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범위가 똑같아요. 그럼 같이 묶어서 계산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범위가 똑같죠. 같이 묶어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계산하니까 어때요? 이 친구들이 날아가요. 그럼 3x 제곱만 되겠죠. 그럼 계산이 덜 하죠. 그럼 계산이 덜 하겠죠. 그래서 대괄호하고 x세제곱 될 거고 2, 3 해서 3 넣고 4 넣고 해주시면 27 빼기 8이니까 19.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도 볼게요. 자, 보니까 0부터 1이야. 원래 1부터 0이야. 현재 범위는 엄연히 다르죠.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이거만 자리 바꾸면 좋겠지. 자리 바꾸면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리를 바꿀 때 바꿀 수 있지. 앞에 뭐만 붙이라 했죠?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플러스 되면서 0부터 1까지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해서 같이 묶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같아졌으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x제곱 약분하면 여기까지 되는 건 별 문제 없겠죠. 다시 말할게요. 계산은 덜 하면은 실수를 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또 이 말을 했냐면, 우리 이거 풀 때 적분하고 0, 1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만 보면요, 너네가 부정적분이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x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적분에서는 아닌데 수학투에서는 적어도 반드시 x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0은 대입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0은 대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0은 무조건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즉 몇만 넣으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1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만 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되는 겁니다. 0 넣을 필요 없어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분모 6으로 통분해야겠죠. 2 빼기 3 더하기 6. 그래서 6분의 5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리고 여러한 분수 계산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분해서 할 때. 아까처럼 막 뭐 누구 해가지고 자연수 되고 막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분수 겁나게 귀찮게 해요. 그래서 계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네, 따로 더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범위부터 봅시다. 1부터 2고 2부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 보시면요. 같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강조 다시 하겠습니다. 계산 실수가 많은 곳이 적분 계산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린 계산을 줄여야 됩니다. 계산 실수를 줄여야 돼요.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너네가 실제로 많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식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와 식을 보시면 식이 동일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범위를 보면요. 1부터 2, 2부터 3이라 되어 있죠. 자, 식이 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대각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야 이거. 네, 대각선 연결해서 식이 같아야 돼요. 식 다르면 못 씁니다. 연결해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괄호 깔고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1, 3 써주시면 되겠죠. 괄호 열고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9 빼기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까지 되겠죠. 하고 계산하세요. 암산 적당히 하세요. 암산 너무 많이 하시면 분수 계산 지금 약과입니다. 이거 훨씬 복잡하게 나옵니다. 분수 계산 우리.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0이어서 마이너스 20 9 빼기 1이니까 플러스 8 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암산하시면 안 됩니다. 암산했다가 10문제 풀고 10개 다 틀리고 수학 흥미 잃어가지고 갑자기 적분 안 해버려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손 들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계산 빡셉니다. 왜냐면 너네 쌤 풀고 시너지 풀면은 문제 수가 적지가 않잖니. 심지어 여기엔 몰리푸스도 풀어야 되고 많잖아. 근데 걷다 대고 20문제가 있으면 20문제를 다 분수 계산해야 돼. 야, 근데 분수 계산만 하면 몰라. 적분까지 그 개념 생각하면서 분수 계산을 해야 돼. 얼마나 바쁘겠니? 머리와 손이. 바쁘고 다 맞으면 좋지. 꼭 삑사리 하나씩 내잖아. 그치, 변화잉? 쟤 대가리를 왜 줬다 박니? 안 먹었어요. 박아서 방금 소리 났잖니. 머리 안 먹었어요. 어디 박았는데? 오른쪽 어깨요. 오른쪽 어깨를 왜 박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 안 다쳐. 너 다칠까봐 그럼. 가보자. 자, 여기까지 해보셨나잉? 자, 10 같은 거 확인됐니? 자, 들어간다. 연결하자. 자, 0, 0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만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dx를 빼자. 자, 이거 두 개 끝났다잉. 얘 그대로 쓴 거고. 아이고, 위에 둘 다 2네? 자, 마이너스 역할이 뭐라고요? 자리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대각선 또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줄이면 좋다고요, 우리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x 대괄호 깔아주시고요. 마이너스 2부터 1이고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하면 되겠죠. 저렇게 정수밖에 안 나올 때는요 암산해도 돼요. 정수밖에 안 나올 때는. 분수 나올 때는 암산 절대 하지 마세요. 쓰고 하세요. 알지 민준아? 예. 아무리 본인이 계산 자신 있어도, 아무리 본인이 계산이 정확도가 높고, 아무리 본인이 계산을 잘한다 해도 진짜 실수 많이 나옵니다. 적분이. 계산 실수로 틀린 게 제일 빡쳐요. 꼭 어디선가 있어요. 내 답이. 그쵸 혈아? 자, 그래서 1 넣으면은 0이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자, 이것도 마이너스 넣으면 헷갈리면 적어요. 이렇게 뭐 몇 초 쓴다고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이래요. 자, 보시면은 함수가 0 기준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이제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0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0을 기점을 생각해서 둘이 따로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명 이제 적분을 쪼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대각선의 얘를 대각선에 똑같은 숫자가 되게끔 해서 반대로 이렇게 쪼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쪼개고 싶으면요, 대각선에 0이 오게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된다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함수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dx라고 해주시고요. 0부터 1까지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dx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1참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로 다가가도 되겠죠? 그럼 0 넣으면 1인 것도 확인되죠? 이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인 거 확인되고 플러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플러스 2분의 1이죠. y값들이 다 양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하기 이 친구는 0부터 1까지 잘 보면 알겠지만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우리 아까 완전 제곱식 할 때 공식 알려줬었지? 하나 키우고 역수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x계수 1이니까 곱할 거 없고요. 자, 그럼 얘는 1 넣으면 0이고요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얘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오히려 1 넣으면 0이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니까 답은 6분의 5까지 나오겠죠. 괜춘?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적분 잘 쪼개라. 자, 요거였고요. 자, 이번 이 친구입니다. 자, 아이고 절대값 들어가 있네. 아이고, 야,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을 때는 그림 그려라잉. 마이너스 1,
0 W자죠. 자,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만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저 그림에서는 x 몇 기준으로씩 달라져요? 저 그림에서 색칠된 거 우리 구해야 되는 건데 0을 기준으로 식이 바뀌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야 그대로야? 원래 이거잖아. 그럼 접어서 올라갔으니까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더하기 0부터 1까지에서는 그대로야 마이너스 곱해야 돼? 그대로. 그대로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아이고 계산 귀찮아. 야 벌써 오늘 처음 배웠는데 계산이 귀찮아. 쓰는 것도 귀찮고. 근데 이거를 이제 숙제한답시고 이제 수십 문제씩 풀어내는데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서 나는 암산할게. 틀리면 뭐 어쩔 수 없고 1 아싸 맞았다.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돼. 무조건 쓰면서 해야 돼. 자,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되게 별의 별거 다 공식 나와요. 예를 들어 너네 이거 구하는 넓이 공식이 있어요. 이거 갖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없죠? 있겠어요? 있겠어요? 이렇게 적분을 열심히 필기하겠어? 민주 알아? 이거 넓이 B가 B 말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 모르겠는데. 알았어. 짜잘한 공식들이야. 너가 큰 틀로만 이제 좀 배웠어서 그럴 겁니다. 자, 돌아갑시다. 에이 뭐야. 야 오늘 좀 시간이 안 간다. 아 나만 그렇게 느껴지니? 야 이거 이러다가 다 하고서 정적활용이 마지막인데 야 이럴 거 같으면 그냥 이거 진도 다 나가고 시험 때문에 꿈도 안 꿀게. 걱정하지 마. 맞아 신명 진짜 큰일 났더라. 존나 어려워요 유재가. 역대급이던데. 네, 이거 큰일 났어요. 쌤이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야 무슨 보여줄게요. 잠깐 시간 좀 때웁시다 우리. 이거 그 인재도 좀 같이 들을 만한 거 있거든. 동고도 마찬가지고. 얘 보면은 14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에? 쌤 14번인데요? 근데 문제가 좀 수준이 좀 그러네요. 고3은요 시험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랑. 그래서 객관식 시기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즉 14번은 뭐예요? 객관식 전전 문제예요. 마지막 우리로 치면 20번 문제예요. 우리 모의고사 시험으로 치면. 그러고요 22번? 22번은 이제 단답식 가장 쉬운 문제인데요 쌤?
선생님 생긴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고3은요. 1번부터 22번까지를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예. 22번까지예요. 22번이죠? 예. 30번입니다. 너네 수준으로. 3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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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입니다. 30번입니다. 30번입니다. 진짜 30번입니다. 29번이고요. 20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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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고3 20번이라고 돼 있거든요. 고3 20번이면 21, 20, 21, 22에서 4점짜리입니다. 얘네들이. 네. 생긴 거 되게 신기하죠. 문제가. 네. 요거는 이제 좀 할만하고요. 이거 뭐 최대값 해가지고 갑자기 최대값을 더하고 있진 않나. 네, 14번이고요. 14번이고요. 12번. 이건 좀 그래도 괜찮고요. 20번이고요. 길죠? 20번이고 도대체 외계어가 적혀 있습니다. 절대값 되게 좋아합니다. 20번이고요. 시면 어떡할래요? 14번이고요. 21번이고요. 40개인데 홀짝 해서 80개인 거거든. 그래서 홀수 번호가 원번이거든. 이건 쌤하고 많이 수업해본 애들은 다 알잖아. 예, 근데 지금 35번이면은 원번 개수로 따지면 지금 거진 20개 본 거거든. 20개가 지금 난이도가 다 이런 거예요. 재밌죠? 은지야, 너 상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쌤이 하는 수업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쌤이 하는 거 무조건 의구심 갖고 궁금증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명만 힘들 수 없으니까 우리 인재고도 같이 들을 거예요. 동고도 물론 같이 들을 거고요. 문일 살짝 애매해요. 이게 문일은. 근데 이제 내가 몇 개 정도만 선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거. 근데 알면 금방 풀고 모르면 모르는 거. 그런 거를 좀 몇 문제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 최대한 쉽게 하려면은 이만큼을 배워야 쉽게 풀 수 있어요. 화이팅!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명 일단 무조건 먼저 합니다. 신명, 문일, 동고, 인재순이에요. 봐드리는 건. 그래서 동고는 그 학교 프린트 좀 풀어놔야 됩니다. 질문 바로 받을 거니까. 동고 알았지? 조금 풀어 다 풀지 말고. 문일도 마찬가지야. 좀 풀어놓고 체크 잘해야 돼요. 질문 꼭 할 거. 또 가가지고 찾아볼게 이러지 말고 미리 다 찾아놔. 쌤, 왜? 뽑아주실 수 있나요? 뭘? 그거 그 학교 프린트. 왜? 왜? 지금 왜 지금 필요해? 제가 나중에. 응, 그러려고 받았잖아. 그래요? 무슨 소리야? 쌤 확인하려고 받는 거였어요. 아니야, 그거 나 나중에 다시 복사해. 나도 풀어야지 그리고. 네. 자, 잡담 끝. 돌아오시고요. 아마 신명고 풀면 민준이 좋아 죽을걸요. 좀 수학이 싫어질지도. 존나 어려워요. 정답률 1, 2%짜리 되게 많던데. 신명 지들도 못 풀 거면서 선생님들도 못 풀 거면서 왜 저런 걸. 기똥 차요. 자, 이제 10분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럼 집에 가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정적분이라고 해가지고 자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외우면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서 그것만 얘기하나? 오케이. 자, 두 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또 나와요. 우함수 기함수. 사실 우함수 기함수가 제일 중요하게 쓰일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함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함수의 극한부터 나왔어요. 함수의 극한 때부터 등장했었습니다. 연속, 미분 다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Y축 대칭함수. 네, Y축 대칭함수를 우함수라고 한다 했고 식으로는 어떤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였죠? fx는 마이너스. 옳지. 그걸 만족하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다항함수에서는 무슨 차수로만 구성된 함수였죠? 네, 짝수차로 구성된 함수를 다항함수, 우함수라고 불렀고 상수함수 포함입니다. 상수함수는 차수가 0이에요. 0짝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적분하고 연결지어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고 싶답니다. 자, 그럼 우함수 하나 그리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 부분 구하고 싶단 거거든요. 필기됐나요? 아직 하고 계시군요. 쌩. 그리고 여기서 다 공부하는 게 너네 다 앞에 도움 되는 것들이에요. 수투가 장점이 적분을 공부해도 극한, 연속, 미분 다 공부합니다. 여기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가운데 0이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지금 계산하고 싶대요. 근데 이게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요 파란색 부분이랑 요 빨간색 부분이 서로 어떻게 써요, 값이? 똑같겠죠? 그러면 얘를요 0부터 a라는 걸 2배 때려서 얘기해도 괜찮겠죠. 이게 우함수를 다룰 때 쓰는 스킬입니다. 뭐 쌩이 만든 스킬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함수 미분하면 무슨 함수 될까요? 다시 짝수차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죠. 그럼 차수가 무슨 수로 되겠어요? 홀수 되겠죠. 네, 홀수로 구성된 걸 기함수라 부릅니다. 그럼 우함수를 부정적분하면은 뭐가 될까요? 차수가 하나씩 늘죠. 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기함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적분하면 뒤에 뭐가 붙죠? 상수가 붙죠. 그래서 이 적분 상수가 0이었으면 기함수가 됩니다. 상수가 없다는 소리니까. 근데 만약에 C가 살아있다면, 왜냐면 걔는 짝수차잖아요, 상수는. 그래서 이때는 기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0,C대칭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기함수의 뜻이 0,0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플러스 C가 붙는다는 건 Y축으로 C칸 들어 올리든 C칸 내려있든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0,C대칭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기함수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공간 남는 곳에다가도 똑같이 적을 거니까 기함수에 대해서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총 정리해요, 이제. 자, 기함수 정의 무슨 대칭이죠? 네, 원점 0,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식은 우함수 식에다가 한쪽에다 뭐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항함수에서는 무슨 차수로만 구성된 거? 네, 홀수차로 구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홀수 차수의 대표적인 차수는 3차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적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이거 미분에서도 쓰고 너네 중간고사에서 나옵니다. 이 개념은. 예, 그래서 꼭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계산하면요. 저 두 넓이 어때요? 같겠죠? 근데 정적분 계산이니까 부호 살려서 계산한다 했지. 그럼 얘는 양수지. 얘는 뭐겠어요? 음수겠죠. 똑같은 건데 부호가 달라요. 더하면 몇인 거예요? 0 나오겠죠. 네, 0 나옵니다. 즉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럼 이제 또 해볼게요. 기함수 미분하면 무슨 함수 될까요? 우함수 되겠죠. 기함수 적분하면요? 우함수. 확실한가요? 네, 이때는 확실하게 우함수입니다. 왜냐면 적분상수 C가 붙는다 했는데 C는 상수함수로서 짝수차로 구성된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너네가 홀수차 그냥 아무거나 써보시고 적분해보세요. 짝수차로 되면서 C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기함수는 뭐 나중에도 괜찮은 거라 우함수, 기함수는 지금 딱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관련 문제 풀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용 일단 정리된 거 이거예요. 짝수면 2배 때리고 홀수면 지워라 이 뜻입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계산을 덜 하고자 하면은 너네가 계산을 실수를 줄이고 싶으면 계산을 덜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게 보이죠. 그러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우함수, 기함수 따지시면 됩니다. 자, 저 괄호 안에 기함수 들어있습니까? 홀수차 들어있죠? 홀수차 아까 몇 된다 했죠? 0 된다 했죠? 지우고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0 될 거니까. 그리고 짝수차인 i는 2배 때리고 0부터 2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대가로 하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x 0부터 2까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2만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16 빼기 2니까 14. 그 다음에 2 곱해 밖에서 28.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또 봅니다. 다항함수라고 줬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 식이 성립한다려. 그러면 무슨 식이네요? 네, 우함수, 짝수차 함수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0부터 1까지가 3이랍니다. 그랬을 때 다음을 풀래요. 자, 그럼 보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우함수, 기함수 의심하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저 두 함수가 곱하기 돼 있어요. 그래서 곱해줍니다. 이땐 중괄호 쳐줘야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fx는 다항함수로서 현재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지. 자, 그럼 하나만 생각해. x제곱 생각하자, x제곱. 그럼 이 둘이 곱하죠. 그럼 x 몇 제곱 돼요? 우제. 즉 지수끼리 더하죠. 그러면요, 지수가 홀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사실,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잖아요. 지수끼리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끼리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기함수가 됩니다. 그럼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 될까요? 우함수. 우함수예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하면 뭘까요? 우함수. 네, 우함수 됩니다.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요. 그 나온 김에 이것도 정리할게요. 기함수 합성 우함수는 뭘까요? 합성이에요, 저거. 우함수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x제곱이고 gx가 x세제곱일 때 f 합성 gx 하면은 gx가 x세제곱이니까 x 자리에다가 x세제곱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지수끼리 뭐예요? 예, 합성은 지수끼리 곱한다고. 합성은 지수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함수 합성 기함수 뭐겠어요? 아이고야, 우가라고 썼다. 자, 우함수 합성 기함수 뭐겠어요? 우함수. 네, 우함수겠죠. 우함수 합성 우함수 뭐겠어요? 우함수. 우함수겠죠. 기함수 합성 기함수는 뭐겠어요? 기함수. 네, 이건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지수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수끼리 곱, 지수끼리 합. 근데 사실 이거 다항함수 말고 모든 함수 다 적용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이거 하고 딱 집 가요 이제. 아, 민혁이 앉아서 안 쏘네요. 집 가요 이제. 자, 아니 지금 안 가요. 이거 하고 가야죠. 개새끼야. 기함수랑 우함수죠. 곱하면 무슨 함수라고요? 더한다고 생각해요. 기함수죠. 네, 그래서 없어져요. 이거 홀수차죠. 이거 우함수였죠. 곱하면 홀수차죠. 기함수에서 없어져요. 그럼 얘 혼자 있으니까 얘는 우함수죠. 그래서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 쓰면 돼요. 우함수는 2 곱하기 0부터 1까지로 하자 있죠. 그래서 문제 0부터 1까지 알려준 거야. 3이라고. 그래서 답이 6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